지금 당장 팔아도 제 순수익 대비 30%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는 순수익은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서울에 내 돈 2,500만 원 들여서 투자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4억이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수익률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부재입니다. 요즘 서울의 집값이 여러분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서울의 주택을 단돈 2,500만 원으로 투자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랑 지금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오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크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니멜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니멜로는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었어? 제가 96년생으로 만으로 29살입니다. 아직 30대가 안 되셨구나. 부럽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 이제 미니멜로님이 투자하신 물건지 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나와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현재 모아타운으로 진행 중인 이제 은천 2구역이라는 곳을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 끝에 이 동네를 선택하시게 됐는데 혹시 그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이랑 한 1년 정도 같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서 가격이 그나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에 나와 있는 곳이라서 여기를 더 살펴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행크 공식 스터디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강남으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2호선 봉천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남 접근성이나 그리고 어떤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니멜로님이 굉장히 많은 주택을 보셨잖아요. 그 고민 끝에 이 빌라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한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입지, 두 번째는 재개발 선정지를, 세 번째가 내 시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 세 가지를 꼭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은천 2구역이 강남 접근성도 좋은 봉천역 근처에 있는 모아타운 선정지였고, 그리고 제가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겟도 작게 나온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을 선정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모아타운 구역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로 재개발이 어려운 단지들 중에서도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곳들을 이렇게 소규모 주택으로 해서 그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네를 1, 2개월 온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을 두고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의 주택 가격이나 시세를 비교해보면서 이 주택만의 내가 느꼈던 장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여기가 일단 평형수가 전용 13평에 대지권이 10평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오, 꽤 크네요. 네, 맞아요. 그래 다른 빌라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빌라들은 또 갭도 크지만 대지권이 한 5, 6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또 보는 게 여기 건물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지어진 지 막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대지권이나 결국에는 이제 그 땅 가격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주택을 받을 때 몇 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 더 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살펴봤을 때는 대지권 10평이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오래된 빌라 그런 빌라들이 보통은 이제 대지권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준신축급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지권이 10평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평가를 되게 잘 받겠다라는 생각이 딱 절로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 주택을 얼마에 사신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여기가 부동산에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물건 등기를 보니까 전에 매도자분이 경매로 낙찰받았었던 물건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낙찰가를 보니까 제가 내고를 조금 해도 매도자가 나쁘지 않은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깎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더 내고를 하려고 선생님께 배운 협상의 기술을 좀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알려드렸죠? 일단 제가 처음에 이 매도자분이 2억에 올라왔을 때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깎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1억 9천인데 빈집 상태이다 보니까 1억 9천에 전세까지 좀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좀 이런저런 협상을 하다가 말을 많이 했는데도 다 안 된다고 하셔서 그때 이제 매도자한테 두 가지 선택을 하게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는 1억
9천에 저희가 매수를 하는 대신에 잔금을 4개월 뒤로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4개월이면 그래도 그 안에는 전세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원하는 방향이었는데 저희가 신용대출을 땡겨서라도 잔금을 빨리 치러 드릴 테니 1억 8,500에 해달라 이렇게 먼저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매도자분도 1억 8,500에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싼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물건이 나와 있는 거는 2억에 나와 있었는데 협상 끝에 1,500만 원 깎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억 8,500에 최종적으로 매입을 해서 전세를 1억 9천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갭이 2,500만 원. 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미니멜로님이 투자하신 주택의 예상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당장 팔아도 2억 1천에는 팔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사업 시행인가 때 팔게 되면은 2억 7천 정도의 매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 순수익 대비 300%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 될 때까지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는 분담금을 내면서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나중에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순수익은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서울에 내 돈 2,500만 원 들여서 투자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이제 또 끝까지 가져갔을 때 4억이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수익률 같습니다. 네. 여기가 경사가 좀 저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지된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있는 주택도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이 주택을 보였을 때 컨디션 상태나 이런 거는 좀 어땠나요? 그래도 일반 매매라서 집 안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처음 봤는데 매도자분이 도배장판은 한 상태라서 굉장히 깨끗했어요. 누수 자국도 없었고 냄새도 그렇게 크게 안 나고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건물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가 전혀 안 된 데들은 여기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근데 청소가 되어 있고 또 창문도 굉장히 커가지고 반지하인데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그런 게 있거든요. 1층 같은 반지하. 네, 맞아요. 네, 똑같은 반지하를 하더라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딱 보더라도 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밝은 낮에 오면은 햇빛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기가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오면 좀 밝은 편이에요. 이게 그리고 13년식 준신축이라서 관리도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건물이 깨끗한 점도 제가 매입했던 데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니멜로님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불안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사실 여기가 모아타운 지정된 곳이긴 한데 재개발이 외부 요건으로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경우가 가장 큰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은 중간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재개발 같은 요건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제가 이 물건을 워낙 싸게 샀었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생겨도 제가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신 게 몇 살 때부터요? 제가 한 21살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거는 한 21년도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처음 사회초년생이 돈을 모아서 제일 많이 시작하는 게 사실 뭐 주식도 있고 그 당시 코인도 있었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을 선택해서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적지 않은 목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행크 TV를 알고 나서 부동산을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제가 이번에 투자했었던 것도 2,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면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행크 TV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솔직히 겁이 나고 무서울 수 있는데 차라리 그때가 덜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하나하나 따지고 더 파보고 내 걸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정말 조금만 공부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급해 하지 말자. 꾸준히 공부하고 임장 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제는 좀 알겠다라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놓치지 않고 좋은 물건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멜로님 이번에 좋은 물건 투자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